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떻게 IT의 민속신앙인 부두교의 조역이었던 좀비라는 존재가 현재 전 세계 대중문화를 사로잡고 있는지, 심지어 헐리우드로부터 10,000km나 떨어진 우리나라에까지 넘어와서 부산행이나 반도 같은 영화는 물론이고 킹덤 같은 드라마를 낳았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대중은 불안하고 분노하지만 동시에 위안을 원하기도 하는 시대 정신이 밑바탕이 됐습니다. 드라큘라나 늑대인간보다 더 살벌한 도시괴담을 만들어냈지만 좀비를 소재로 한 작품을 보고 나면 이건 현실이 아니지 하고 스스로 위안받으며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실제 인류가 좀비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죠. 좀비 현상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소수의 광적인 팬들입니다. 특히 1960년대부터 좀비 소재 영화만 만들고 오늘날 좀비에 관한 대중문화 공식을 만들어낸 조지 로메로 감독의 역할이 큽니다. 그와 그의 작품을 좋아했던 광팬들이 감독으로 헐리우드에 진입하면서 좀비 소재가 B급 호러물에서 주류 대중문화 상품이 된 겁니다. 트럼프 현상에서부터 비트코인 열풍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거의 모든 비즈니스와 마케팅에서 소수의 광팬들의 역할이 핵심적입니다. 온라인이나 SNS로 사업을 전개하려는 경우라면 자발적인 열성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그 자신 그런 팬들을 확보해서 팟캐스트와 책으로 대성공을 거둔 블로거인 팻 플린은 소수의 광팬을 슈퍼팬으로 명명하고 이들을 얻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자,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네,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슈퍼팬들을 확보해 가고 있는 별님이 광명수 씨 어서 오십시오. 이미 확보하셨고 저는 이제 한 명이라도 확보해야 하는. 오늘 슈퍼팬이라는 제목의 책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는 네. 우리한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나 저한테 아주 부족합니다. 아직 제 인사를 안 했습니다. 예. 토요일에 만나는 별책 부록의 별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별책 부록을 덕질하기 위해 왔습니다. 성덕 AI예요. 요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AI가 너무 앞서가니까 네. 줄임말을 좀 쓰네요. 연배가 있는 젊은 네. 분들은 모르실 텐데 어떤 분야에 왜 집중적으로 시간과 정성을 쏟는 걸 일본어에서 우리말화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덕후라 그러고 그렇죠? 성공한 덕후를 성덕이라고 네, 하고 줄여서 이분들이 하는 걸 덕질이라고 한다는 거. 저도 좀 젊은 세대의 언어를 배워가고 있는 편이죠. 이걸 알려주시는 우리 소장님 대단하십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지난주 댓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샵 9730 KBS 공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난주 책은 스타트업 창업,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명승은 한상균 저자의 스타트업을 꿈꾸는 그대들에게 비기닝 함께 읽어봤습니다. 양재근님, 창업은 창작과 같다고 봅니다. 창작의 고통만큼 창업의 고통도 큰 법이죠. 모방을 하거나 짜깁기를 해서 작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결국은 자신만의 것이 아니다 보니 실패율이 높습니다. 힘들어도 자신만의 창업을 해야 합니다. 해주셨고요. 황영상님, 창업을 하려면 대가가 적더라도 그 분야나 유사 분야에서 일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렇죠.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창업의 조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험, 아까 얘기한 네. 저는 반드시 경험해보라고 합니다. 단순한 소상공인 창업 같은 경우도 카페 창업한다. 카페에서 일을 해보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비기닝이라는 책에서도 저자들이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냐면 경험의 양이 아니라 질. 그러니까 이와 아주 관련된 일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 네. 최악의 경우 스타트업 창업을 꿈꾸고 있는데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일요일 시간제 근무라도 해봐라. 같은 스타트업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권하고 있을 정도로 이 경험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다음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창작을 하듯 창업해야 된다는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은 최근에 해요. 창업을 많이 해보고 실패도 많이 해본 입장에서
너무 대박을 노리지 말고 좀 남들이 하는 약간의 레드 오션과 블루 오션이 결합된 퍼플 오션에서 중박을 노리고 하는 창업도 네. 괜찮다. 어. 너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나 통할 만한 거창하고 거대한 아이디어가 아니어도 된다. 그런 점에서 창작은 맞지만 이 지나치게 창작이란 성격만 생각하다 보면 좀 엉뚱한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다. 그런 점은 경계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위험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좋습니다. 박윤선님께서는요. 안 좋은 창업의 아하. 기억은 도전을 막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6개월 만에 접은 기억이 있어서 도전을 망설이게 됩니다. 이런 창업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해 보이네요. 해주셨고 네. 영화 매니아님도 8년 전 창업했다가 절반 정도 재산을 날렸는데 아이고. 재기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정말 힘들어요. 실패해도 사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지난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실패를 자산화할 수 있느냐. 실패했는데 나 수업료 내고 많이 배웠네 하고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다면 이건 성공적인 거예요. 네. 개인이든 사회든. 근데 우리는 실패가 자산이 되기가 힘들죠. 지금은 좀 상황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저희 때는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업하다 망하면 3대가 멸한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너무 크게.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다 다친다는 네. 얘기였는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실패를 자산화하는데 상당히 익숙치 않는데 조금씩 뭐 나아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가볍게 출발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막 사무실 임대하고 이러는 것보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가볍게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투자 가능성부터 따져보는 게 왜냐하면 투자 가능성을 따져보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시장의 시각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영 아니다 그러면 쉽게 접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일단 막 크게 질러놓고 보면 쉽게 접질 못해요. 그러니까요. 직장인들이 일요일에 모임을 가져서 게임을 완성시켰던 그런 예시도 있었잖아요. 연입한 얘기가 있었죠. 그런 그 거죠. 마카롱 창업은 접는 건가요? 가볍게 출발하셨는데? 가볍다니요. 아, 죄송합니다.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책의 내용을 읽고 예. 저는 간파했죠. 난 사업은 아니다. 전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으로. 예. 저는 아니지만 창업을 꿈꾸는 분들은 많았습니다. 그러시겠죠. 김소연님께서 20대 중반인데 메이크업을 배우고 있어요.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창업은 미루고 30대가 되면 꼭 도전할 겁니다. 허니버터님도 창업이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중장년인 저도 언젠가는 꼭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요. 아직 50대밖에 안 됐으니 할 수 있겠죠? 한편 박경호님은 이번에 스타트업 장년층 신청했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좀 응원의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스타트업이라는 게 저도 그 청년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책을 읽고 많이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장년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고 실리콘밸리에선 뭐 40, 50대 성공률이 제일 높은 걸로 나오니까요. 근데 약간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꾸시는 분한테는 꼭 이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김소연 님이시군요. 나중에 내 살롱을 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전부터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그 기술, 그다음 창의적 기질을 미리 좀 알리고 있어야 돼요. 미리. 네. 그러니까 일종의 밑밥을 깔아놓는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 단순한 헤어 드레서가 되는 게 아니라 종합 사업가로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최근에 왜 차 아무개시라고 그런 분이 있잖아요. 네. 헤어 아티스트인데 그쵸. 이걸 아주 복합 사업으로 키우고 있더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투자도 받고 그러셨을 텐데 그런 점에서 꿈을 좀 시대에 맞게 꾸기 위해서는 SNS나 유튜브 같은 걸 좀 하시라. 역시 이렇게 권하고 온라인을. 싶고 네. 작년 창업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제가 창업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엽이 되려 하지 말고 장효조가 되라. 이승엽 씨는 알지만 알죠. 장효조는 모르죠. 네. 그 이전 세대의 안타 제조기였습니다. 이분은 홈런은 많이 못 쳤지만 타율은 전설적인 수준에 올랐던 분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홈런만 노리다 크게 다치게 되면 장년층은 딸린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서 나온 사연처럼 재산의 절반을 날린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중박 정도를 노리는 안타를 노리는 창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스타트업. 네. 아마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분야 혹은 관심을 가져왔던 분야니까 실패 가능성도 좀 낮을 테고요. 실리콘밸리도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승엽이 되려 하지 말고 장효조가 되라.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홈런보다는 꾸준한 안타다. 예. 네.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소장님 말씀처럼 경험의 질을 쌓아서 퍼플오션에서 중박을 노려보세요.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홈페이지 선물방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오늘 읽어볼 책은요. 사랑받는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이죠. 팻플린의 슈퍼팬 읽어볼 텐데요. 예. 일단 팻플린 저자가 누구인지부터 소개를 잘 좀, 모르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미국도 해주시죠.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우리나라에서 어떤 텔레비전 예능 보는데 전혀 잘 모르는 분들이 나와요. 굽남, 뭐 쯔양 이런 분들이 좀 박꿈남.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했는데 이분들이 유튜버잖아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하. 기존의 미디어를 레거시 미디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출연해서 유명세를 얻고 이제 사업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거꾸로 자신의 일을 하면서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하고 SNS를 하면서 유명세를 얻어서 기존 언론에 나오는 네. 경우가 미국에서 많이 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팻 플린이고 그 전에 팀 페리라는 사람의 책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네. 이 사람도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이 사람들도 유튜브 특히 그분들은 블로거 출신으로 자기 글을 쓰다가 팟캐스트 방송을 해서 네. 다시 이제 기존 미디어에 와서 유명해진 분들인데 이분은 자신의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지금 일종의 그 개인 방송국을 만들었어요. SPI라고 그러는데 스마트 패시브 인컴.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좀 온라인을 활용해서 쉽게 편하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 코너를 만들었는데 재테크 분야에서 1위예요. 팟캐스트 1위. 유명세를 얻었고 이 사람이 낸 신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담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걸 우리가 배워보자 이런 취지고요. 필리핀계예요. 아내도 그렇고. 그래서 필리핀에서는 아주 영웅입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워낙에도 어마어마한 팬들을 거느렸으니까요. 예. 소수의 광팬이 바꾸는 세상, 소장님께서 개인이나 어떤 프로그램에도 슈퍼팬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이 책을 고르셨는데 실제로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까요? 저는 SNS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SNS로 특히 이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 네. 근데 다만 저는 SNS 자체를 안 하고 앞으로도 안 할 거기 때문에. 왜 안 하시죠? 제 일기를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대중들한테. 이미 제 라디오 방송으로도 너무 많은 걸 공개해서 네. 술 한 잔 편히 못 마실 때가 있거든요. 아니, 제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조심해야 되니까 네. 공인으로서. 워낙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어떻게 소장님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런 점에서 네. 오히려 광명수 씨보다 이 책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았을 것 같은데 SNS를 하시면서 그걸 사업에 연계하시려는 분 아까 헤어 아티스트도 꼭 유튜브라든가 SNS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이런 많이 분들이라면 읽고 활용해야 돼요. 네. 네. 굉장히 실용적인 책 같았어요. 광명수 씨 세대에게는 필수서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화학습으로 넘어갈게요. 오늘의 책 슈퍼팬.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백스트리트 보이즈. 광명수 씨 모르죠? 알죠. 알아요? 저 예전에 예. 그 싸이월드 하던 시절에 예. 배경음악으로 많이 깔렸던 음악입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너무 젊게 봤군요, 광명수 씨. AI는 모르죠? Backstreet Boys. 저도 알아요. 워낙 유명하긴 했죠, 90년대. 그럼요. 1993년에 미국 올랜도에서 결성된 5인조 보이밴드인데 그 후에 이어지는 뭐 엔싱크라든가 이런 아이돌 그룹의 어떤 원조격인데 우리나라 뭐 요즘 만드는 보이밴드들도 대부분 이걸 원형으로 삼지 않았을까 네. 싶기도 한데 한 10년간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다만 이제 뭐 립싱크 논란이라든가 음악성에 대한 논쟁 대상이 됐고 워낙 재결성한다 안 한다 얘기가 많았다가 2005년에 재결성하면서는 이런 논란을 좀 씻기 위해서 조금 뭐 밴드를 했죠. 그래서 네. 기타도 들고 나오고 락 발라드 장르로 댄스 뮤직에서 좀 바뀌기도 했는데 어쨌든 전성기 때의 모습을 되살리지는 못하고 있는 네, 그런 네, 네. 백스트리트 보이즈가 이 책에
어떤 동기가 되는 소재죠. 네, 왜 이 키워드를 첫 번째로 뽑아주셨는지 저는 알 것 같은 게 네. 저자의 아내가 굉장한 슈퍼팬이었잖아요. 슈퍼팬이죠.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예. 그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슈퍼팬인 걸 남편한테 들킨 순간 남편이 왜 이토록 이 보이밴드에 집착하는가를 규명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성공담과 관련해서 이 슈퍼팬이라는 책을 기획하게 된 네. 건데 고등학교 2학년 무렵에 그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모양이에요. 그 전 남자친구하고 사귀다가 실연당하고 이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노래를 들었는데 이건 저도 아는 노래예요. Quit Playing Games with Me인가 그런 제목인데요. 그냥 약칭으로 Quit Playing Games라는 노래인데 저도 이 노래가 기억이 나요. 첫 가사가 이런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조차 난 당신이 내게 충실하지 않은 게 보여요. 그러니까 실연당한 여자, 특히 남자가 찬 경우라면 이 가사가 얼마나 확 와닿겠어요. 감정이입이 되죠. 감정이입이 예.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팬이 되기 시작해서 이른바 덕질이 시작되는데 1년 후에는 이제 오빠가 보다 안 되니까 이제 공연 콘서트 티켓을 티켓까지. 사주니까 그걸 보러 그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 네. 거죠. 우리도 뭐 H.O.T나 그렇죠? 많았죠. 뭐 이런 경우는 많았는데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그 후에 평생 동안 관련 굿즈를 모으고 평생 공연 보러 가기도 하고 인기가 떨어져서 재결성된 후에도 보러 또 가는 거예요. 네. 라스베가스까지. 여기서 이제 슈퍼팬 생성의 법칙을 도출해내는 거죠. 자기 경험하고 맞물려서. 근데 핵심은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죠. 이 대중, 청중의 마음을 읽고 그 청중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표현을 하는 거. 그들의 언어로. 네. 예를 들어서 제가 20대한테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20대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요. 라디오에서 그런 표현 쓰면 뭐 덕후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다 그러고 네. 특히 이제는 일반 명사처럼 쓰는 그 존버라는 건 아주 질이 나쁜 속어에서 나온 그렇죠. 말이잖아요. 그런 걸 쓸 수가 없는데 유튜브에서는 가끔씩 쓰려고 그래요. 유튜브에서는 실제로 많이 쓰고 있죠. 많은 유튜버들이. 아니, 지금 이 책이 거의 처음 시작할 때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예. 안에 그 슈퍼팬 일화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궁금한 게 소장님도 어떤 누군가의 슈퍼팬이 되어본 적이 있는지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으로 나타나기도 그런 건 하잖아요. 있죠. 예. 그러니까 국내외 무슨 가수나 배우의 팬이 돼본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뭐 좋아하긴 했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조용필의 노래를 좋아하긴 했지만 여건이 좋지 않았어요. 전 슈퍼팬이 되기에는. 고향이 제주도여서 여기까지 공연을 보러 올 수 없었던 네, 데다가 네. 그 당시엔 뭐 SNS나 이런 온라인이라는 세계가 없었으니까 팬클럽하고 소통할 수도 없었고 뭐 그런 점에서 슈퍼팬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 후에 이제 평생 좋아하는 한두 가지 브랜드의 와인이나 위스키도 있고 영화도 이 한 편에 대해서는 제가 이른바 성덕까지는 아니어도 덕후라고 말할 수 있죠. 대부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배경을 보러 이탈리아 시실리에 가기도 하고 막 이런 거죠. 실제로. 예. 그러니까 그 영화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슈퍼팬이 된 경우죠. 그 배우들뿐만 아니라 영화의 캐릭터를. 슈퍼팬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는 슈퍼팬은 조금 더 저보다는 근대화된 네, 네, 인물들이에요. SNS를 통해서 활동하고 팬 커뮤니티에 가고 공연이나 강연장을 찾아가니까 네, 말이죠. 네, 네.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근데 제주도에 살고 계셨지만 슈퍼팬이라면 네. 조용필의 슈퍼팬이었다면 아마 비행기를 타고 가셨을지도 몰라요. 그랬겠죠.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었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냥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조건 없이 나에게 사랑하죠. 예, 뭘 주는 것도 아니지만 사랑하는 건데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그렇게 빠져드는 걸까요? 그 일본 아주머니들이 일본 중년 여성들이 그 배용준, 유용사마의 인기를 이제 담보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그 중년 여성들의 팬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요. 한 번 어마어마하다. 좋아하면 평생 좋아한다는 거죠. 평생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연사마는 일본에서 행사를 하면 큰 돈을 벌어들인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팬들은 잊었지만 그쪽은 안 잊었는데 왜 그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았을까를 생각하면 사실은 그 사람 자체가 엄청나게 좋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측면이 나한테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거죠. 저는 그 심리학 용어로 투사라 그러는데 네. 그 사람을 통해서 정작 자신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죠. 연사마는 일본의 남편들이 굉장히 무뚝뚝해요.
뭐 동의하실지 안 할지 일본 분들이 모르겠지만, 근데 아주 연사마가 그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그리고 그 후에 팬클럽에서 보여준 그 부드럽고 섬세한 면이 나한테 없는 면을, 그래서 내 가족에 저런 사람이 있다면 하는, 내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투사 심리 때문에 이게 오래 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성공 스토리, 그 사람의 또 소속감 뭐 이런 것들이 나한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때문에 슈퍼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그렇게 슈퍼팬을 거느리셨군요. 전혀 없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매출 깔때기 대 팬덤 피라미드. 이게 좀 어려워서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경영학 공부하신 분들은 뭐 교과서에서 보셨겠지만,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데 이르는 과정을 1898년에 미국의 샌 엘모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론화했는데, 교과서는 아이다 모델이라고 합니다. AIDA, 아이다 모델이라는 건데, 우선 그게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인지, 관심, 열망, 행동이라는 건 구매 행동, 뭐 이런 순서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마케팅 계획을 입안할 때 이 모델에 따라 투자를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기반 사업을 한다고 치면 트래픽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선 이 사이트가 있다는 걸 알려야 되니까 그렇죠. 트래픽을 막 늘리기 위해서 돈을 투자합니다. 그 다음에 열혈 구독자를 거기서 이제 만들어내려 하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물건을 파는 판매 페이지를 부지런히 읽는 사람들을 찾아내죠. 네. 그 다음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소비자나 고객이 되는 이런 깔때기 모양의 경로가 네. 벌어지거든요. 이걸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이걸 지금은 빅데이터라는 걸 통해서 AI로 이제 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 중에 실제 물건 구매까지 하는 사람은 몇 명이고 어떤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인가를 네. 분석해내는 거죠. 네. 이걸 매출 깔때기라고 하는데, 저자가 얘기하는 건 그건 아니고요. 팬덤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반대로 역경로를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네. 이렇게 피라미드가 반대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깔때기로 돼 있는데, 그럼 반대로 이제 피라미드 모양으로 가는 피라미드 거죠. 모양으로 지금 굉장히 넓은 잠재 고객에서 최우선 슈퍼팬까지 가는 과정을 4단계로 이 사람은 구분을 했는데요. 충성심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데, 피라미드 모델을 보면 맨 먼저는 비정기적인 청중, 뭐 가끔 관심 가지는, 네. 그다음 활발한 구독자가 있을 테고, 이 사람들이 뭉친 유대 커뮤니티가 있고, 맨 마지막 피라미드의 정점에 슈퍼팬들이 있는 거죠. 우리 프로그램 슈퍼팬이 좀 부족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빗대어서 우리 별책부록을 시청하시고 또 청취해주시는 분들을 좀 빗대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더 쉽게 다가올 것 같거든요. 지금 항상 슈퍼팬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지금 비정기적으로 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좀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4단계 청중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우선 비정기적 청중이라는 분들은 뭐 가끔씩 채널 돌리다가 97.3 서울의 경우에 네. 돌리다가 이 프로그램 내용이 좋네 하고 이렇게 가끔씩 찾아서 듣는, 네. 채널을 돌리다가 이런 분들일 테고, 그 지금 라디오 프로그램을 저는 3가지로 구분합니다. 네. 이 3종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프로가 있고요. 시사나 정치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많죠. 내가 듣고 싶은 부류의 음악을 틀어주는 방송이 네. 있습니다. 음악 방송 대부분이 그런 거고, 내가 모르는 얘기를 해주는 드문 방송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공예감. 틈새를 노리는 전략이죠. 틈새. 시장. 네. 근데 어쨌든 활발한 구독자는 이제 몇 번 듣다가 내가 배우는 게 많아.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정해놓고 네. 그 시간이 되면 틀어놓는 거예요. 가게든 집이든 직장에서든. 네. 이게 이제 활발한 구독자. 유대 커뮤니티는 이 문자나 특히 게시판 같은 데를 가보시면 서로 제 의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각자가 의견을 내고 그걸 또 반박하고 그렇죠. 서로 막 그 의견을 내는 경우. 여기는 아예 커뮤니티가 된 거예요. 지금 저희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네. 댓글로 소통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별책부록을 그분들도 통해서. 유대 커뮤니티가 된 네. 거죠. 그냥 단순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들어와서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죠. 마지막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제 슈퍼팬인데, 다만 저희 프로그램은 이게 부족한가요? 슈퍼팬이 좀 부족해서 오늘 네. 이 책을 읽고 많은
깨우침을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깨우침을 얻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SNS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좀 SNS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나는 앞으로도 SNS를 할 생각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하고 슈퍼팬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열심히 책을 읽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엄지척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비정기적 청중에서 활발한 구독자로. 그렇죠. 이제 첫 단계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을 다음 단계로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자기 경험과 사례들 많이 쓰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팔로우하거나 구독하는 데서 그러니까 일회성 방문객에서 이제 단골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이분은 활성화의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청중이 내가 여기서 큰 득을 봤구나. 우리 프로그램을 듣다라고 내 하는 사업이나 투자에서 띵 하고 각성의 계기를 얻게 되는 순간이 네. 오는데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 팬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활발한 구독자가 됩니다. 거의 매일 그 방송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감의 연계.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청취자분이 나도 그랬는데 공감이 연계되는 네. 거죠. 이러면서 비정기적 청중에서 활발한 구독자로 되고 또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성과를 실제로 봤어요. 지난해 3월경에 지금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여서 지나치게 우리 주식이 저평가되고 있으니까 주식 투자의 기회로 삼아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러면 나한테 작은 성과를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올라서는 거죠. 그래서 변화와 해법을 제가 제시하는데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도움을 얻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인 다음 단계로 올라서게 되는 건데 악수나 화답 같은 인사나 댓글도 온라인에서 잊지 말아라. 네. 저 요즘 유튜브 댓글 엄청나게 달립니다. 그러니까요. 열심히 산행하다가도 달았어요. 얼마 전에. 그게 가득해졌어요. 정확하게 소통을 잘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도 이 책에 나오는데 이게 비정기적 청중에서 활발한 구독자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네. 그 저자 같은 경우는 스스로 백투더퓨처라는 영화의 맞아요. 슈퍼팬이다라는 거를 별로 유명해요, 이분이. 하면서 팬들과 교감하고 그걸 통해서 또 자신의 세계로 팬들을 끌어들였거든요. 이런 예를 드니까 저는 공감이 가던데요. 저도 한국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50원짜리, 10원짜리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잘 안 줍게 돼요. 근데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떨어져 있으면 안 줍겠습니까, 그거? 주워야죠. 근데 왜 주울까요? 생각해보면 1000원이라서 그건 아닐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건데 이분은 이제 1000원짜리가 쉽게 길거리에서 보이질 않아요. 쉽게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즉각적으로 가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1000원이면 감자칩이 한 봉지라든가 네. 아이스크림이 한 개라든가. 그렇죠. 근데 뭐 10원, 50원은 애매해요. 이거는 어디 쓰기가. 그러니까 이 맞아요. 즉각적 가치라는 걸 이제 얘기하면서 이분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점에서 P2P다. person to person이다. 이 공감하는 것이 중요한데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는 3편까지 나온 스필버그의 출세작인데 팬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약간 그 창의적인 분들은 희한하게도 이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를 다 좋아해요. 잔인한 사람이 데브라는 영화를 좋아하듯이. 잔인하시군요. 네. 근데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이분은. 그래서 공감을 연계시키려고 하는데 네. 아주 유명한 게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자신이 어떤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됐는데 그 등장하기 직전에 한 5분 정도로 축약된 Back to the Future 영화를 틀어줘요. 하이라이트를. 재밌거든요. 지금 봐도. 네. 틀어준 다음 무대로 오는데 그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됐던 타임머신. 이게 드로리언이라는 지금은 단종된 자동차인데 이렇게 차문이 이렇게 열리는 네. 윙도어인 이 차를 타고 등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관심이 집중되겠어요. 그다음부터 나도 백투더퓨처 팬이었는데 재밌게 봤는데 네.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사이트로 들어가고 이 사람의 강연을 듣기 위해 오고 그럼 팬덤이 한 단계 위로 올라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공감의 연계를 통해서 내 비정기적 청중이 활발한 구독자가 되게 만들어라는 거죠. 빠져들게 되는 거네요. 여기에서 저자가 이야기했던 사례 중에 네. 어떤 새로운 자리에 갔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어떤 블로그 하세요 이런 인사보다는 안녕하세요 저
뭐 가족들이랑 왔는데 가족 지금 혼자 있어요. 방 안에 있어요. 이런 말로 공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예. 사실 그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낯가림이 심하고 말을 서스름 없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제가 성격의 그래요.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저는 유튜브 같은 게 워낙 저한테는 낯선 문법이어서 유튜브 선생님을 한번 모시고 계신데 이주영님이라고 이분한테 제일 구박받는 게 이제 그렇게 먼저 천편일률적이지 않은 얘기를 꺼내는 거죠. 네. 그래서 관심을 확 끌고 그러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건데 그렇죠. 청중이 구독자가 되는 건데 제가 그게 약해요. 구박을 좀 더 받으셔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그분들 폐부를 찌르는 뭔가 참신한 얘기를 하라고 늘 구박을 당하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은 시청자를 뭐 아싸 인싸로 나누면 저는 인싸 같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기질 자체가 SNS를 안 하겠다고 결심한 것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아싸 기질이에요. 아웃사이더 기질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임이나 놀이장이 있다면 거기에 어울리는 게 아니라 구경하면서 관전평하고 훈수를 두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럼에도 예. 소장님 같은 분들도 슈퍼팬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약간 기질이 그렇더라도 온라인은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온라인에서 가서 직접 인사를 건네고 악수하고 화제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세계를 구축하면 되는 네.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도 슈퍼팬을 거느릴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거는 어떤 필요, 절박함이 만들어낸 영역이지 이런 사람이 더 잘하고 저런 사람은 못하고 하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아싸 중에 최고의 인싸, 김방희 소장님과 함께하는 별책 부록입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슈퍼팬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이거 놀리는 거 아닌가요? 네 번째 키워드, 활발한 구독자에서 유대 커뮤니티로. 자, 이제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되겠죠. 네. 구독자를 만들었는데 이분들끼리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도록 도와줘라. 저희도 그 게시판 같은 게 이제 일종의 유대 커뮤니티죠. 그 안에서 서로를 알고 이분이 어떤 성향인지도 알고 또 인사도 나누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더 명쾌하게 사업적 목적과 관련해서 해야 되겠죠. 이걸 이제 이분은 소속감이 중요하다.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자신이 그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다 농구를 해서 농구팀에 늘 끼었는데 늘 벤치워머였고 공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다는 네. 거예요. 중요한 경기가 있으면 빼놓고 가고. 근데 이러면 슛을 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슛을 쏠 기회를 줘라. 참여와 질문의 기회를 줘라. 그러면서 예를 들은 게 그 워킹 데드라고 지금 아마 가장 성공적인 폭스 텔레비전이라는 케이블 채널에서 뭐 성공적인 좀비 영화인데 이게 이제 워킹 데드라는 드라마의 인스타그램이 있는 모양의 팬클럽. 이게 유대 커뮤니티죠. 엄청난가 봐요. 12만 명 정도가 모여들어서 계속 토론하고 이 드라마에 이번 줄거리는 문제가 있다라든가 혹은 다음 줄거리 이렇게 돼야 된다든가. 이걸 또 많이 참고하고 네. 반영한다 그래요. 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레고가 파산 위기까지 갔었거든요. 빚이 너무 많아져서. 근데 동호회가 구해낸 거예요. 동호회에서 의견을 내고 이런 걸 뭐 스타워즈 시리즈를 내자라든가 네. 그걸 채택해서 지금은 아주 제도화해서 이 레고 팬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경연 대회를 합니다. 아이디어 경연 대회. 해서 10만 이상의 지지를 받은 건 상품으로 개발하고 그 사람한테 로열티를 줘요. 워낙에도 슈퍼팬이 많잖아요. 그렇죠, 레고 같은 그렇죠. 경우는. 네. 어린 아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요. 할리라는 그 오토바이 우리나라에도 동호회가 많은데 네. 할리 데이비슨도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그 독자적인 이 팬들이 아예 경영에 참여까지 하면서 팬들 중에 슈퍼 팬들이 이사회에도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하면서 살려냈어요. 네. 그래서 저품질의 상징이던 그 부르릉거리는 소리가 지금은 그 캐릭터가 됐고 세계 지축을 흔들고 있는 거죠. 그런 애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회를 커뮤니티를 만들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오프라인 행사를 해야 돼요. 뭐 공연을 할 수도 있고 투어를 할 수도 있고 강연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얘기하는데 팬클럽에 이름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보면 아이돌 그룹들 다 있잖아요. 다 있죠. 박명수 씨 팬클럽 이름은 뭐예요? 팬이 없어요. 그 스타트랙 저도 재밌게 봤던 건데 이거는 31년간 계속된 시리즈
드라마인데 네. 공상과학 드라마인데 여기 팬들은 트래키라고 불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팬들은 스위프티즈 이건 저도 알고 저스틴 비버는 빌리버즈 레이디 가가는 리틀 몬스터 이렇게 쭉 있고 저자의 경우도 있어요. 이 레리 플린도 워낙 팟캐스트랑 블로그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게 유명하니까 팀 플린 이런 걸로 이제 공연도 하고 행사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첩이스라는 단바지 사례가 저는 흥미로운데 이게 꽤 젊은 분들은 잘 아는 브랜드인데 국내에는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그 홍보를 팬클럽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그 팬클럽 중에 그 인증샷들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남성 모델을 채택하기도 하고 하면서 팬클럽을 아주 잘 운영하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 청중이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청중이 좋아하는 팻 플린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에서 이제는 거꾸로 청중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게끔 이렇게 초점을 바꾸는 게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개인이나 어떤 브랜드가 중심이 되는 것에서 예.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는 그렇죠. 모임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 발전시키는 이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남의 관심을 끌 수는 있죠. 네. SNS나 온라인에서 뭐 15분간 유명해질 수는 있다. 뭐 그런 얘기처럼 관심을 끌 수 있는데 이걸 커뮤니티로 발전시키느냐가 정말 사업에 도움이 되느냐의 핵심인데요. 네. 제가 했던 망했던 사업 하나를 일찌감치 1990년대 말에 시작했다 망한 어? 상담이 필요할 거라고 봤어요. 대중들이 네. 워낙 힘들고 어려우니까 재테크뿐만 네. 아니라 심리 상담이. 그래서 상담 전문가들 몇하고 해서 블루카우치닷컴이라는 걸 시작했거든요. 올리면 뭐 그 위안해주고 이렇게 해라. 지금 했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겠는데 네. 그때는 기술적인 뒷받침이 안 됐어요. 온라인이 거의 그 천리안 수준이어서 뚝뚝 끊기기도 하고 막 너무 이러면서 앞서가셨군요. 예, 제가 멍청했던 건데 그래서 커뮤니티 형성까지 가지 못했어요. 초반에는 가끔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네. 와서 상담도 하다가 이게 커뮤니티가 이루어져서 자신들끼리 어울려야 되는데 그 저희 중재자들이 없어도 네. 혹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없어도 그 단계에 못 이르러서 이제 망했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사람들마다 기질이 다르다. 그래서 말콤 맥도웰이라고 뭐 우리도 늘 인용하는 티핑 포인트라는 책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하나가 이른바 메이븐이라고 불리는 박식가, 그다음 커넥터, 세일스 퍼슨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요. 변화를 주도하는 유형들을. 성공예감이나 저는 약간 메이븐에 가깝고 커넥터 기질이 좀 약하죠. 세일스 퍼슨 기질은 아예 없다시피 하고. 근데 커넥터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킹을 해서 나는 그 네트워킹의 일부일 뿐이고 그 네트워크나 커뮤니티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네. 팬클럽은 그 팬들의 사랑을 받던 대중 연예인이 사라져도 그 팬클럽은 존재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네. 그게 유대 커뮤니티인 거죠. 요즘 이런 게 유명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유튜버들도 이런 모습들을 띠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서요? 네, 예. 제가 먹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그 중에서 자주 보는 이 먹방 유튜버가 입짧은 햇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잖아요. 네, 입짧은 햇님님이 이제 많이 먹방을 하시면서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는 거죠. 팬들과 소통을 하면서 내일 음식은 뭐 먹을까요? 하면서 질문하면서 이제 해답을 얻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참여와 질문이 그렇죠. 커뮤니티에서 핵심이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 햇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커뮤니티 이름도 있습니다. 햇살이라고 팬클럽의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대 커뮤니티의 모습을 다 띄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온라인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띄지만 오프라인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해볼 수 있는지 저는 이게 궁금하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건 온라인과 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카페를 하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SNS 하는 게 좋고요. 일단 네. 도저히 그거 내 나이나 혹은 내 시간을 보건데 안 된다 그런 힘들다 분들은 하면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일종의 그 이벤트를 벌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벤트를 사랑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주 토요일 12시에는 저희들 집 메뉴를 파격적으로 50% 할인합니다. 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착한 가게 인증도 들잖아요. 네. 정말 결식 아동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 와서 마음 편히 먹고 가셔도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야, 저 가게 돈줄 내러 가자. 그러면서 커뮤니티가 돼서 그 가게 얘기를 하고. 돈으로 혼쭐을 내주자. 예. 이벤트를 통해서 참여와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SNS를 하신 분들은 다 하시던데 보니까 저는 안 하니까 모르고 광명수 씨가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제목 그
활자체를 어떻게 할까요? 네, 이런 네, 질문 네. 던져서 답변을 그쵸, 그쵸. 유도한다든지. 네. 저도 유튜브에 그거 나중에 한번 할까 해요. 이웃이 사진 좀 예쁜가요? 바꿀까요? 제가 사진 한번 바꿔서 예. 너무 멋지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한번 여쭤봐 주세요. 이게 예쁜가요? 저게 예쁜가요? 이런 것들 좋아하시거든요. 대답해 주실 때. 양복 팔 일이 없어서 저도. 아니, 이왕 말 나온 김에 저희 성공예감 이제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아, 저희도 네이밍을 한번 붙여보는 게 어떨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팬클럽 이름 몇 개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그러면 제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BTS 아시죠? BTS. 방탄소년단. 유명하잖아요. 예. 아미. 거긴 아미가 아미- 팬클럽 거긴 압니다. 네. 이름입니다. 블랙핑크. 예. 블링크고요. 워너원 아시나요? 예. 워너블이고요. 샤이니 월드.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렇게 좀 러블리한 이름들 듣는데. 러블리한가요? 좀 저희도 그럼 러블리로 갈까요? 어떻게? 너무 남 따라하는 것 같아요. 성악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노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처럼 또 성예가 어떨까요? 성예가요? 예. 성공예감을 늘 듣는 분들. 그러나 성예가. 예술을 사랑하고 인생을 즐길 줄 아는 반응이 안 좋군요.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저기 감독님께서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죄송합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어떤 팬클럽 이름으로 지으면 좋을지 많이 남겨주세요. 네. 5번째 키워드. 유대 커뮤니티에서 슈퍼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AI의 진행자 놀려먹기가 시작됐군요. 이건 아니에요라니. 야, 참. 나도 꼭 그 말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AI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이건 아니죠. 유대 커뮤니티가 됐으면 이제 최종 단계인 슈퍼팬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네. 서프라이즈가 키워드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루틴을 깨는 변칙적이고 예기치 않은 서프라이즈를 선물하라는 거죠. 자기 알바 시절 경험을 얘기해요. 디테일에 강하면 서프라이즈를 선물할 수 있는데 네. 늘 오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은 계속 물 한 잔과 레몬 3조각을 주문해요. 그거는 사실 공짜니까, 그 미국에서는 공짜니까 뭐 서빙하는 분들이 시큰둥하게 대했겠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은 그분한테 이름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거기는 수표에다 서명을 네. 하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물하고 레몬 3조각을 갖다 준 거죠. 서프라이즈 아닙니까?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한테만 주문을 하고.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팁이 보통 관행상 15%인데 막 20%, 25%를 주고 그렇죠. 회사 직원들 앞에서 좀 허세를 떨어야 될 때는 $100를 준 적이 있다. 10만 원이 넘는 팁을 준 적이 있다. 최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제 나의 슈퍼팬으로, 그 아르바이트생의 슈퍼팬으로 만든 거예요. 고객을. 네. 그런 경우고. 그 닥터 후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보시는 분이 워낙 많으니까 이것도 27년간 지속된 영국의 공상 과학 드라마인데 여기서도 서프라이즈를 팬클럽에다 선물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극성 팬 중에 수십 년을 이 드라마를 보고 의견을 내왔던 친구 하나를 전격적으로 닥터 후로 발탁한 예가 있거든요. 뭐 이런 거라든가 또 디즈니 같은 데선 이메이지너라는 공원을 어떻게 꾸밀까? 꿈꾸는 사람들을 팬들 중에서 골라요.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 이 워킹 데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드라마는 좀비 코스프레하는 뭐 외신에도 많이 나오죠. 네. 좀비 막 복장해가지고 모이는 워커 스토커 콘이라는 축제를 열기도 하고 이게 서프라이즈 선물이죠. VIP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는데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지금 국내 진출 앞두고 있는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도 팬 퍼스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 가수의 팬들한테 막 직접 사인한 한정적인 레어템을 준다든지 하는 네. 이런 걸 통해서 팬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기분이 정말 좋겠죠. 슈퍼팬이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서프라이즈를 과연 선물할 수 있느냐가 슈퍼팬으로 가는데 중요한 단계가 되는 거죠. 저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행사에서 잘 아는 팬의 아이 이름을 불러줬거든요. 네. 이렇게 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유명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팬들 이름 한번 불러주면 막 너무 좋아서 쓰러지겠죠. 네, 그렇죠. 현실에서는 어떻게 또 대입을 해볼 수 있을지 사업에서 이런 궁금합니다. 예를 저는 호텔 비즈니스에서 보거든요. 네. 저는 이제 호텔에 고향에 내려가거나 그러면 양친이 돌아가셔서 묵게 되니까 거기를 가면 처음에 예전에는 좀 좋은 서비스를 한다는 호텔에서는 편지 같은 게 있었어요. 아무개님 네. 이렇게 있어요. 뭐 편안한 뭐 저 시간 되시고 간단한 초콜릿 같은 선물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딱 가자마자 최근에서 본 건데 텔레비전을 틀면 네. 김방희님 환영합니다. 오. 왜냐면 뭐 다 예약을 했기 때문에 아. 그걸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맞춤형 서비스에 감동하게 되고 그런 게 있군요.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자신의 경험 중에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게 이거였어요. 맨 처음에 이제 온라인 SNS로 자기가 이제 하던 일과 관련한 우리로 치면 건축사를 하다가 이제 회사에서 쫓겨난 거니까 건축사 시험 공부 문제집을 낸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걸 어떻게 팔까 고민하다가 자기 온라인에 올렸는데 온라인 팬 하나가 자신만 산 게 아니라 너무 도움이 된다면서 그 시험에 너무 좋으니까. 전 세계에 있는 25명의 자기 지인들한테 그 책을 팔았거든요. 승수 효과라는 거죠. 네. 한 명이 25명을 끌어들이면 슈퍼팬이 네. 이거는 이 승수 효과는 말도 못하는 거죠. 만약 여기서 물건을 판다, 어떤 이벤트를 진행한다 그러면 그 효과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네. 예전에는 세일즈, 뭐 황금 누레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황금 누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 이런 승수 효과를 고려해서 뭐 명함을 어떻게 줘라 이런 게 있었는데 온라인 덕분에 너무 쉬워진 거예요. 네. 온라인에서 슈퍼팬이 되면 그냥 자동으로 SNS를 통해서 그게 전파가 되니까. 그 한 사람이 그냥 마케터가 되고서 마케팅을 그렇습니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실 슈퍼팬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비즈니스가 성공을 하면 할수록. 그 슈퍼팬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저자가 강연에서 이 팬의 아이의 이름을 불러줬던 걸 다 불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안 슈퍼팬이 되죠. 늘어나니까요. 이런 서프라이즈 특별함을 이 많은 사람들한테 다 선사해 주기가 사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어렵겠죠. 들거든요. 그래서 방식을 좀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1대 다로 얘기한다든지 1대1로 얘기한 걸 공유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긴 좀 곤란해졌으니까. 그렇죠. 당장 우리 광명수 씨가 네. 크리스마스 트리 쓰고 방송 나오고 나서 팬들이 엄청 늘었잖아요. 일일이 많이- 인사는 못 하잖아요.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예. 예. 인사 못했을 때 다른 모두 고맙습니다라든가 1대 다로 얘기한다든가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한 거죠. 트리를 한번 더 뒤집어 써야겠네요. 예.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6번째 키워드, 슈퍼팬의 6가지 그림자. 이건 뭐 SNS를 안 하는 저도 여러 가지 슈퍼팬들이 가진 부작용이 있다는 건 짐작했는데요. 적대적 반응이라는 게 대표적이죠. 저만 해도 게시판에 뭐 얼마 전에 내가 쓴 말 자체가 어법상 틀렸다 하는 적대적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막 반대하거나 혹은 막 대꾸하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자신한테 더 엄격해야 된다. 네. 그 사람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인정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예. 그다음 돈과 명성에 익숙해지면서 팬들이 야 우리보다는 돈을 쫓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상당히 위험한 단계죠. 네. 그러니까 좀 소토의 특별한 순간에 소홀하지 말아야 된다는 느낌을 줘야지. 실패한 농구 선수 사례도 나오는데요. 아주 그 인플루언서들은 주의해야 될 상황이겠죠. 뭐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온다든지 할 때는 앞으로 올릴 컨텐츠들의 어떤 예상표 같은 걸 만들어 보라든가 타인의 행동이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죠. 나랑 아주 친한 관계로 평상시에 댓글을 서로 주고받던 관계인데 그분이 이상한 뭐 야동으로 걸려든다든지 하면 그 역효과가 이쪽에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또 아까 이제 모든 사람한테 반응하기 어려워질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1대다 대화를 한다든가 1대1 대화를 공유한다든지 팀원을 고용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 사업이 커지기 시작하면. 그렇죠. 근데 팀원을 고용할 때 이분 얘기 중에 제가 실감난 건 이거였어요. 누군가를 대신 시킬 수 있죠. 직원을 불러서. 뭐 인분리가 일일이 다 답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30여 명의 팀원이 있어서 이제 관리를 하겠죠. 근데 관리해 줄 때 이 대신하는 사람이 그 사람인 것처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팀원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팀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하면 이 커뮤니티 슈퍼팬들이 이해해 주는데 마치 그 역할 연기를 한 것처럼 이 당사자인 것처럼 하다가 그분이 말 실수 한번 하면 글 실수 한번 하면 그야말로 커뮤니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슈퍼팬들이 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런 상당히 그 실용적인 6가지 부작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공감했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잘못은 또 역시나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예.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결국은 보면은 거의 다 온라인, SNS 상에서 많이 통용이 될 만한 이야기들 같았어요. 사실 그렇죠. SNS를 안 하는 소장님을 포함해서 좀 공과 사를 구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죠. 근데 제게는 이 라디오 방송이 SNS 같은 역할을 네. 해요. 가끔 제 고향 얘기도 하고 가족 얘기도 하고 뭐 제 취향 얘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SNS나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데 조금 더 넓혀보자면 시야를 모든 사업이 이렇게 절실한 팬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분들이 그러니까 일당 100의 정신으로 당신의 사업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니까 이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많이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새로운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장님도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자도 한번 트위터에 잘못 올린 글 맞아요. 때문에 예.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딱 아차 싶었던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그냥 잘못한 거 그대로 트윗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책 속에서. 예. 요즘도 유명 연예인들 보면은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렇게 할 거면 그냥 SNS 하지 말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너무 있거든요. 위장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이미지를 깎아먹는 행동을 오히려?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정말 내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단 다 숨기고, 가짜처럼 행동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뭐가 그 현실인지 경계가 모르겠어요. 어렵긴 한데요. 네. 저도 라디오 방송하면서 그걸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가끔 뭐 실언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실언하면 빨리 사과하고 그 대중의 이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네. 어느 정도 밝혀야죠. 그렇게 완벽하게 다른 사람처럼 연기하면 어렵기도 어렵거니와 아마 그 대중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눈치채지 않을까요? 밝혀지겠죠? 저도 이참에 한번 제 본 모습을 밝히겠습니다. 네. 제가 막걸리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막걸리 한잔 하자 그러는데 네. 정정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술을 다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슈퍼팬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슈퍼팬을 만드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것. 청중의 삶에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도록 돕는 것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발견하고 당신이 제공한 것의 가치를 알아볼 뿐 아니라 그 결과로 색다른 느낌을 받아야 한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느끼게끔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일들이 그들을 당신의 슈퍼팬으로 만든다. 어떤 것의 슈퍼팬이 되는 것은 어떤 사람, 제품, 이름, 브랜드 때문이 아니다. 그 사람, 제품, 이름, 브랜드가 어떤 특별함을 가져다 주느냐가 슈퍼팬이 될지를 결정한다.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초등학교에 가면 꿈이 요즘은 다 크리에이터라 그런 데는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다. 물론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 온라인 비즈니스를 전개하려는 사람들의 필독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 물가 상승과 금리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신환종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쓴 인플레이션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함께 읽어볼게요. 네. 자,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 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해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는 시간 성공예감 별책 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 별책 부록. 부록. 다음 다음 주에 주에 만나요.